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앞에 보이는 것이 제 얼굴부터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농가분, 특히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딸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딸기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요즘 공부도 하고 뭐 기존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딸기 공부를 좀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학과가 이제 농산업학과다 보니까 제가 안경이 조금 이게 좀 한쪽이 다리가 아니고 받침대가 좀 떨어졌습니다. 족구 하다가 떨어졌는데 하여튼 좀 어색하고 이상할 겁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농민분들이 특히 귀농하신 분들이 딸기를 많이 교육을 받으시려고 할까? 제가 참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품목도 많은데 왜 딸기일까? 이름이 일단 좋더라고요. 딸기 하니까 뭔지 모르게 딸기스러움. 딸기 하면 딱 보고 느끼는 게 초록색과 붉은색의 조화. 딱 우리가 씹어 먹는다고 하죠. 딱 씹어 먹으면 뭔가 촉감이 아삭 하는 그 우리 배추 처음에 배추김치 담았을 때 먹는 그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딸기에 관해서 공부를 좀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딸기를 통해서 귀농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경제성 분석도 저는 항시 교육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게 첫 번째가 이게 출구가 없는 일은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시작해놓고 투입비 많이 들면은 정말 힘듭니다.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고 또 바로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옛날에 이제 고추가 특히 이제 무슨 고추라고 얘기하기 뭐한데 가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10kg에 뭐 20만 원까지 가고 15만 원 이상 가니까 감가상각비 이리저리 계산하면 4만 원 정도면은 뭐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4만 원 이상이면은 10kg에 경제성이 조금 이제 그때부터는 수익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1년 평균 했습니다. 보통 고추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재배하면은 수확이 보통 10월 중순 11월부터 딴다고 보면 됩니다. 피크는 3월 이듬해 3월 4월 5월이 피크죠. 이때 가장 많이 수확을 하는데 이때는 가격이 또 별로 안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게 이제 1월에서 2월 그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 재배하느냐도 중요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무리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정말 안 좋은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제 우리가 이 농업행위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내 노동의 대가 정도를 바라야지 투기를 하시다가는 한 방에 간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딸기를 통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접촉과 연구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제가는 뭐 딸기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님에 불구하고 배와 군뱅이 제가 전문가인데 도라지도 뭐 많이 했습니다만 딸기를 이렇게 다루는 이유는 원체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니까 그래서 그 수요에 제가 뭔가 좀 응답을 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로 실농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귀농해서 돌아가시는 분은 다시 그 유턴하시는 분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과 우리 시골을 좀 촌을 함께 어느 정도 잘 사는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도시로 또는 군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했고 또 딸기를 오늘 소개를 드립니다. 이 딸기 보시면 우리가 항시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정말 잘하고 계시죠. 정말 저는 감사드립니다. 이 자료들이 다 진흥청 자료입니다. 세계 종자 시장 규모가 보면 2005년, 16년 그러니까 11년 사이에 1.5배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종자 전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종자가 중요하죠. 옛날에 우리
장미 같은 경우 있었지 않습니까? 전부 일본에서 수입했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미국, 중국, 프랑스, 브라질, 인도 등 상위 5개국이 세계 종자 시장 6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5개국에서 전 세계 종자를 뭐 거의 좌지우지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딸기로 보시면 국산 품종 보급률을 2005년에는 9.2%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5년에 93.4%입니다. 이것은 저 논산 딸기 연구소가 있습니다. 논산 딸기 연구소가 충남이죠. 충남 논산에서 충남도 농업기술원 산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딸기 연구소를 만들고 또 경남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기본적으로 농촌진흥청이 뭐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산 품종이 많이 보급되고 하지 않았나 그랬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특히 농촌진흥청 우리 정부에서 시행한 것들이 부처별 골든 시드 프로젝트라고 GSP를 추진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4개 부 그리고 청 5개 사업단 20개 품목을 이제 선정을 해서 농식품부와 산림청, 그러니까 채소 종자로는 고추, 배추, 무, 수박, 파프리카, 원예 종자는 이게 이제 다 원예 작물인데 이 채소를 따로 이렇게 5개만 분리를 해 놓은 겁니다. 양배추, 양파, 토마토, 버섯, 백합, 감귤 이렇게 해서 총 39개 품목을 골든 시드 프로젝트에 투입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좀 아래쪽이 되겠습니다만 해수부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종자도 했죠. 그 넙치, 전복, 바리과, 그 다음 김 이렇게 39개. 그리고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한 것이 식량종자로는 벼, 감자, 옥수수 이게 뭐 가장 핵심이죠. 그 다음 종축 분야에는 종돈이랑은 돼지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순놈을 얘기하죠. 그 다음 종개라는 닭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9개를 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딸기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9%에서 93%까지 성공을 한 이유는 뭐냐? 첫째는 품종 개발입니다. 뭐니 해도 품종이죠. 그래서 품종이 이제 국산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급이 확대되었습니다. 보급이 체계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부분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이고, 도농업기술원에서 이제 그 일이 진행이 되는데, 이 재배 기술입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의 기술 지도. 그래서 이 자료들이 전부 농촌진흥청에서 이렇게 멋있게 자료를 만들고, 골든 시드 프로젝트를 실제 추진한 핵심은 정부 5개 부처가 청 5개 포함해서이지만 그 농촌진흥청이 역할이 그만큼 컸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다음 시간은 또 이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좀 길어져도 이해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국내에 지금 딸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크게 많이 이제 소비되는 걸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향이라고 있습니다. 매향이 뭐 옛날에 기생 이름 같죠.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매화 있지 않습니까? 매화 향이 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충남농업기술원 그러니까 결국 논산 딸기 시험장에서 육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향이라고 있습니다. 눈설자를 썼죠. 이것도 충남농업기술원 논산에서 나온 겁니다.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피는 이렇습니다. 도찐의 힘에하고 악기 힘에, 악기라는 가을, 힘에는 공주죠. 가을 공주 뭐 이렇게 해서 이런 품종들을 모본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실이라는 품종이 새로운 스타로 지금 대두됐는데 2016년에 이제 경남농업기술원이 육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촉성용 중대과성이라는 것은 좀 크다는 거죠. 요거 이제 당도하고 무게가 나오죠. 요렇게 20.4g입니다. 이게 매향이 15g인데 비하면 상당히 크죠. 요게 이제
당도, 경도, 풍미가 이제 우수합니다. 그래서 복숭아 향이 조금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베리스타는 베리 있죠, 베리. 베리에서 이름을 따서 베리스타라고 하는데, 이것은 경북 농업기술원입니다. 성주요 참외 과치류 시험장이 있습니다. 성주에 가시면, 성주 또 그 마늘이 마늘은 의성이다, 그죠? 성주 참외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촉성입니다. 다 촉성이 아니면 안 되죠. 그래서 촉성이라는 빨리 이제 성숙한다는 거죠. 심으면 빨리 수확할 수 있다는 거죠. 중대화성이고, 경도가 우수하다는 것은 약간 딱딱하다. 그러니까 오래 보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수분이 많은 이 과체류들은 이게 보관이 어렵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약간 딱딱하면은 이제 보관 기간이 길어지니까 수출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도가 우수하고, 공동화는 가운데 빈 걸 말합니다. 어떤 거 씹어 먹어보면 가운데가 텅 빈 거 있죠. 그걸 공동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발생이 거의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산타 하니까 산타 할아버지 크리스마스가 생각나는데, 이것도 경북이죠. 경북농업기술원 성주 참외 과체류 시험장 같은 데서 이제 했고, 요거는 매향하고 설향이 모본으로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아라향은 우리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육성한 품종입니다. 요거는 24g으로 제일 클 겁니다. 지금 나오는 품종 중에 아라향이라는 게 여기 가장 아마 대과할 겁니다. 경도도 27.4g이니까 다른 거 얼마입니까? 보다 훨씬 크고, 제일 이제 경도가 좋은 건 이겁니다. 경남농업기술원에서 여기 경도가 36g per square 제곱미터다. 그래서 이 금실이 가장 해외 수출하기 아주 안성맞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도가 높으니까, 딱딱하니까 이 보존 기간이 오래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향이라는 품종입니다. 이 딸기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십니다만, 2012년에 담양구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촉성은 아니고 반촉성입니다. 그죠? 중대화성 품종으로 당도, 경도가 높고, 기형과 발생이, 기형은 이상하게 생긴 겁니다. 이런 발생이 적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매양하고 육보, 레드펄이라는 거하고 같이 이제 교배를 해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겁나게 이제 좀 인기가 있어진 겁니다. 이 킹스베리라는 건 하는데, 킹은 왕이죠. 그죠? 킹스베리. 왕이 드시는 베리다. 이래서 킹스베리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요것도 이제 충남농업기술원 논산 딸기 시험장에서 육성했습니다. 요거는 촉성이고 턱대가입니다. 겁나게 크다는 얘기죠. 품종으로 식미가 좋으며 과즙이 풍부하다. 하나에 30g입니다. 다른 거는 다 15, 20g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 30g 되게 크죠. 그러니까 이거 한 2개만 먹으면 뭐 배부릅니다. 그래서 이래 품종을 우리나라 농촌진흥청 중심으로 해서 각 도 농업기술원 그리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육성을 해서 품종을 많이 만들어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수출용으로 하는 것은 경남농업기술원에서 이 경도가 다른 거에 거의 2배 정도 되는 이 금실이 수출용으로는 가장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